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앙일보에서 야구 이야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두산 구단하고 심판 사이에 벌어진 동거래 사건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판에 이게 비리가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이제 양혜영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기춘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런 게 나오면서 아직도 김종과 김기춘의 파워가 KBO에 미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되는 거 여기에 이제 손소 변호사하고 손혜원 의원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왜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쭉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손소 변호사님이 야구에 그렇게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원래 팬이기도 한데다가 그 저변에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무료 변론을 해주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계셨어요. 박동 기자하고도 그렇게 이전이 됐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그 야구 전문 기자이신 그 박동희 기자를 도와서 조금 일을 했습니다. 뭐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거나 뭐 도움을 많이 드린 게 아니고 뭐 탐사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요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동희 기자님이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계속 중요한 걸 취재했는데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묻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롯데 구단의 CCTV 그 감시 사건 때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 좀 해서 공론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그 후에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정의롭고 정말 그 야구를 사랑하고 또 게다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으면 더 좋겠다. 손혜원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한 건 그밖에 없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동희 기자가 취재한 그런 추적 보도와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 그 내용을 다 보고 받은 다음에 이러하게 해결하면 좋겠다. 다 금방 구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과 또 팀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도를 할 건데요. 아니, 내 역할이 가장 컸지. 네. 이런 일이 있는데 형님 어떻게 손혜원 의원하고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렇죠. 전화번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 제일 큰 역할을 한 거야. 저는 사실 보니까 그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가 없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 저도 진짜. 내가 중간에 안 돼 하고 잘랐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제가 거의 이 신문고가 아니고 손문고예요. 뭐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와요. 아니 원래 정치인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라고 정치 시킨 정치 거지. 300명이나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와?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구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가지고 아마 이번 일에 손 의원님이 관여가 안 되고 안 나서 주셨으면은 글쎄요 이렇게까지 공론을 안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두산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 거래 사건이 있었고 또 넥센 구단하고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넥센 구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뿐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동 기자는 두 군데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었고. 한 구단을 지금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관여할 거 아니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구단하고 전 심판 사이의 돈 거래잖아요. 예.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점점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근데 KBO 자체에 비리가 많다. 이게 돈 거래뿐 아니라 KBO가 입찰을 합니다. 이권 집단이지. 네, 그래서 이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악용됐다. 그리고 또 KBO 내에 이거 구체로 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이게 뭔가 그 박동희 기자가 계속 쓸 거예요? 네. 네. 이게 스스로 뭔가 자정 노력이 가시적으로 안 보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밝힐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자정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KBO 내에 어떤 그 비리인데 이게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도대체 프로 야구라는 게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관객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스포츠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안에 정의도 있었고 있어야 하고 공정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선수를 뽑을 때나 선수에 대한 대접이나 이것이 어떤 재벌 그룹들이 같이 서로 담합을 하면서 이익 집단이라는 이 어떤 집단 하나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선수와 관객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그 안에서 안 보이게 좋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 승부에 조작이 있다는 거. 심판들이 돈을 먹었고. 근데 그 심판은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집안 식구 중에 노름해갖고 집안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제 형제 중에. 그래서 저는 그 노름꾼들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전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알아. 평생을 당하고 있어요. 제 남동생이 노름꾼이에요.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걔 동생 그 집안 제가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요. 저한테 가끔씩 돈 달라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30년을 당하고 있다고. 예. 제일 우리 만만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앞장 세우니까 맨날 어머니 울고불고 하니까 또 차 사주고 또 대주고 또 차 사주면요 한 달이 안 가요. 그렇죠. 노름판에. 팔아치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 노름꾼들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두산 사장한테 와서 두산 게임 있는 전날 밤에 전화 와서 술집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노름판에 하우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30만 원이 있어야 돼 돈이.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30만 원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난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알지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제 하룻밤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노름꾼들의 전형은 뭐냐면 항상 다 날려요. 꾼들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 심판이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야. 두산에만 그랬겠냐고. 그렇죠. 그래, 하여튼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벌써 이게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공론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비단 그거 하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가 안 되는 것은 다 덮어버리는 그렇죠. 거야. KBO가 덮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도와줄 부분은 그런 거죠. KBO 주무부처가 지금 문체부인데, 문체부에서 당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그래서- 인간들이 아직 예. 지금 다 있잖아, 그냥. 정권이 있고.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사를 이제 박 기자가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를 했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늘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문체부에서 똑같은, 지금 얘기가, 그 문건 유출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누가 이 문체부 안에 있는 그 기밀들을 박동희한테 줬느냐.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미칠 지경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오늘 한바탕 전화를 문체부에다. 우리 또 피감기관 아닙니까? 지금 문체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문체부 장관이 누굽니까? 도종환입니다. 바로 전화하세요. 도전 장관한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태강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시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까지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요. 그 야구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문체부나 그리고 지금 이 KBO 같은 데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힘들을 지금은 까발려야 된다는 것. 노태강 차관이 체육국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빠꾸미로 잘 알 것 같은데. 체육국장도 제가 너무 잘 알고 노태강 차관한테도 얘기 다 했고요. 이미 다 제가 말씀 다 이제 손소 변호사님이 얘기 듣고 나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두산에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두산에 지금 이번에 그만두신 그 김승영 대표가 제가 두산 로고 만들 때 담당자였어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자기가 정말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그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옷을 근데 벗었어요. 돈을 받았으면 부당하게 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다거나 뭐 결과물은 있어요? 그 안 좋은 행위를 한 결과물은 건? 이제 우리가 아직 조사- 대략이 안 되는 조사를 거지. 통해서 밝혀져야죠. 근데 그 일단은- 사람은 노름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누가 뭐 노름꾼이야? 심판이. 그러니까 일단은 밝혀진 거는 심판이 노름하다가 돈이 없어서 경기 전날, 그러니까 두산의 경기가 있는 전날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요까지만 지금 밝혀진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전화기 같은 거 다 조회해 보면은 자기가 다음 날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경기에 관련되는 구단에다 연락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거는 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다 계속 빙을 뜯으며 살았던 거죠. 노름꾼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구 팬들이 입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800만 명이 간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부분이 연인원. 예, 연인원이 지금 800만이 야구를 구경을 가고요. 그리고 2천만이 TV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이 야구 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고 내 돈을 주고 가서 보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심판의 조작과 KBO의 농간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아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쾌한 얘기입니까? 폭파시키라고 합니다, 지금 다들. 지금 이 야구판 자체를 뒤엎자, 야구를 다 이상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야구를 정말 공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해를 하시지 그렇지만 말고. 관객들은 정말 너무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판을 정권 교체해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것도 적폐청산이에요. 이거 반드시 그럼요.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총장이 김기춘 실장의 라인이에요? 보좌관 보좌관이었다는 출신이죠. 거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KBO 총재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총재할 때 총무부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총재를 하다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보좌관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데려가면서 승진하고 오면서도 또 더 좋은 자리를 하면서 결국 사무총장까지 올랐고, 그리고 김종에 의해서, 김종이 또 야구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어느 구단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디? 김종. 김종이 두산 출신이죠. 이번에 두산에 새로 구단주로, 사장으로 오신 예, 전풍 사장도 종갓집 사장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참. 그래서 하여튼 와서 또 고생하시겠네 생각이 들고, 예. 걱정입니다. 어쨌든 적폐청산 일원으로 이것도 잘 해결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우리 온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와요. 아니, 원래 정치인이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라고 정치 시킨 정치 거지. 300명이나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와?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구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가지고 아마 이번 일에 손 의원님이 관여가 안 되고 안 나서 주셨으면은 글쎄요 이렇게까지 공론을 안 그래요.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그 두산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 거래 사건이 있었고 또 넥센 구단하고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넥센 구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뿐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박도 기자는 두 군데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얘기도 했었고. 한 구단을 지금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관여할 거 아니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무료 변론을 해주면서 변호사 굉장히 맡고 있고. 깊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 박동 기자하고도 그렇게 이전이 됐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그 야구 전문 기자이신 그 박동희 기자를 도와서 조금 일을 했습니다. 뭐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거나 뭐 도움을 많이 드린 게 아니고 뭐 탐사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요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동희 기자님이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계속 중요한 걸 취재했는데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묻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롯데 구단의 CCTV 그 감시 사건 때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 좀 해서 공론화 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그 후에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정의롭고 구단하고 전 심판 사이의 돈 거래잖아요. 예.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점점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근데 KBO 자체에 비리가 많다. 이게 돈 거래뿐 아니라 KBO가 입찰을 합니다. 이권 집단이지.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악용됐다. 그리고 또 KBO 내에 이거 구체로 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이게 뭔가 그 박동희 기자가 계속 쓸 거예요? 네. 네. 이게 스스로 뭔가 자정 노력이 가시적으로 안 보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밝힐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자정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KBO 내에 어떤 그 비리인데 이게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앙일보에서 야구 이야기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두산 구단하고 심판 사이에 벌어진 동거래 사건.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판에 이게 비리가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그
이제 양혜영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기춘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런 게 나오면서 아직도 김종과 김기춘의 파워가 KB에 미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되는 거 여기에 이제 손소 변호사하고 손혜원 의원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왜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쭉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손소 변호사님이 야구에 그렇게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원래 팬이기도 한데다가 그 저변에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정말 그 야구를 사랑하고 또 게다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으면 더 좋겠다. 손혜원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씨. 저는 제가 한 건 그밖에 없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동희 기자가 취재한 그런 추적 보도와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 그 내용을 다 보고 받은 다음에 이러하게 해결하면 좋겠다. 다 금방 구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과 또 팀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도를 할 건데요. 아니 내 역할이 가장 컸지. 네. 이런 일이 있는데 형님 어떻게 손혜원 의원하고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렇죠. 전화번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제일 큰 역할을 한 아니, 거야. 저는 사실 보니까 그동안 카톡으로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가 없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 저도 진짜. 내가 중간에 안 돼 하고 잘랐으면 못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제가 거의 이 신문고가 아니고 손